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6월 19일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좀 밀렸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악화됐고, SK 하이닉스의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반도체주들이 올라올 때 SK 하이닉스의 탄력이 삼성전자에 비해서 좀 더 좋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은 매물을 좀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반도체 시세가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사실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아직까지 매도로 돌아섰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 여하에 따라서 반도체는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시세 끝났으니까 끝난 시세를 한 번씩 보도록 하죠. 자, 지수는 16포인트 마이너스 마무리됐고요. 코스닥은 강보합입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3,594억을 팔았고 기관도 팔았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은 환율이 10원 10전 올라가서 1282원에 마무리된 그런 모습이죠. 오늘 지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하락 종목수가 비슷한 걸 가지고 본다면 대형주들이 밀렸고 중소형주들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수급 동향 봐야 되겠죠. 수급을 보면, 자,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뭐 연속해서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팔고 나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누적이 되면 그러면 이제 곤란한 상황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지켜보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놓고 보면 오늘 뭐 외국인 기관이 공이 IT 전기전자를 팔았어요.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도 포함되어 있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20일선에 닿았단 말이에요. 20일선 닿았으니까 일단 20일선을 깨면 안 돼요. 20일선을 깨면은 머리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21선을 지키면서 이렇게 좀 횡보를 하는 그런 국면이 나오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깨게 되면 이제 60일로 가게 되니까 60일은 2,500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금 피곤해진다 생각이 들고, 주봉도 뭐 마찬가지 상황이고 그 월봉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하지만 월봉은 여전히 길게 본다면은 이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 그렇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LG에너지 솔루션하고 하이닉스의 낙폭이 컸어요. 올라간 것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영업무역. 오늘 뭐 방산주들이 좀 올라갔고, 그렇죠? 그리고 2차전 저그 신재생에너지 쪽이 좀 올라갔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밀리는 것은 농심, 이런 것들은 이제 부총리가 나와가지고 라면값 얘기라고. 정말 찌질이 같은 정부예요. 시장은 온갖 개입 다 해고 똥물 다 튀겨놓고 아주 어, 이상한 놈들입니다. 이상한 놈들. 코스닥에서는 넥슨 게임즈, 메지온, 알테오젠, 디어유, 포스코 DX 여기도 올라갔고, 밀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종목별 시세 몇 개 좀 볼까요? 자, 이게 SK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는 뭐 저기 조정 받을 수 있겠다, 그 정도 가파르게 올라왔죠. 이것은 삼성전자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더 탄력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는지.
테마주들 움직임은 거푸집, 환경, 관광, 건설, 화력발전, 기자재, 그러니까 뭐 대체로 작은 종목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라면주들 뭐 폭탄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해외 변수들은 뭐 달러인덱스는 급락한 이후에 좀 버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국제유가는 좀 올라왔고 그렇죠. 금값도 크게 움직임이 없고 환율은 말씀드린 바와 10원 정도 올라왔고 금리는 오늘 좀 내려갔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주요 지표 오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예 해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열리지 않는 그런 날이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 뉴스들 몇 개 좀 보도록 하죠. 뉴스. 자 증권과 코스피 단기 과열 차익 실현 매물의 조정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자 외국인이 순매도 했다. 전문가들은 단기 과열이나 과매수 신호가 확보해서 감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계속해서 올라온 건 사실이죠. 하지만 과열이다. 종목별로 과열일 수는 있어요. 종목별로. 하지만 시장 자체로는 그렇게 과열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뭐 그 조정을 받게 되면 또 조정받는 거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게 문제죠, 지금. 기준금리 인상 폭풍에 가계, 기업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 5대 은행의 5월 연출이 0.33%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전월 대비해서 0.02% 올랐고 전년 동월 대비 0.13%포인트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여신 건전성도 이 악영향이고 높은 금리 경기 둔화 영향을 받고 있다. 그냥 이게 5대 시중은행이 이렇다면 그럼 저축은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카드, 에? 신용금고 이쪽은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5월 신규 연체율은 0.09%로 집계됐다. 이것은 1년 전인 지난해 5월의 신규 연체율 0.04%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신규 연체율은 당월 신규 연체 발생액을 전월 말 기준 대출 잔액으로 나눈 것으로 얼마만큼의 부실이 새롭게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죠.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도 연체율 상승에 배경을 꼽히고 물론 기준금리 상승에 누적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하지만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거는 우리 내부에 굉장히 큰 문제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7월 채권 시장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우리 이제 점도표가 발표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5.1 정도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 이게 5.75정도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점도표 상으로 보면은. 그럼 이제 빅 스텝을 한 번 하든지 베이비 스텝을 두 번 하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다. 그죠?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튼 금리가 올라간다면 그러면 그 굉장히 큰 위험으로 볼 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 나 있잖아요. 나 떨고 있니 정부발 라면값 인하 압박에 제과, 제빵, 외식업계 다 그래요. 말 안 들으면 압수수색하고 뭐 세무조사하고 할 테니까 이거는 이거는 그 제가 이제 뭐 기업들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건 이렇게 강제적으로 압박을 해서 그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저기 그 뭐 기업들 팔을 빚는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전체적으로 저기 그 바이든인데 이놈의 정부는 대증요법 그죠? 대증요법 그러니까 몸에 암이 아니면 몸에 대사증후군 때문에 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심해지는데 그냥 그 이
빨간 약 발라주는 그 정도 수준. 예, 이런 걸 믿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나왔어요. 이제 한 달 전보다 이익 전반치 10% 늘었다. 2분기 실적 기대 종목은 뭐죠? 2분기입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이 6월 19일이니까 6월 말이 되면은 이제 2분기 마감이라 말이에요. 그럼 2분기 말부터 그 7월 초부터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가게 되니까 한번 보자 그거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쪽으로 되는 곳은 어디냐 하면 펄어비스, 저기 게임주죠. 제주항공, LCC, 농심, 아주 요거 지금 이제 라면값이 걸려 있잖아요. 이녹스 첨단소대, 한세실업, 섬유국이죠. LS, 이거는 뭐 지주회사고, 두산밥켓, 용원무역, 파라다이스, CNC 인터내셔널. 자, 이런 거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제주항공 2분기 비수익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일본 등 국제 노선 공급을 다른 항공사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늘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LCC는 일단 2시간 이상 날아가야지 그래야지 수익성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제주도 밤낮 뛰어봐야 필요 없어요. 그냥 이 2시간 이상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저기 그 한 너댓 시간 가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2시간 정도 가는 거고 그 정도 돼야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쪽을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제 우리가 숙제를 안게 됐어요. 무슨 숙제냐?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라고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만약에 사주지 않는다면, 그럼 반도체가 이제 끌고 올라가는 시장은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몸이 가벼운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면 대형주로, 외국인이 사지 않으면 중소형주로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좀 발빠른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튼 뭐 하루하루 저기 그 녹록치 않은 시장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계속해서 서서히 밀어올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종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